여러분, 노이비도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믿었던 테슬라와 일론이 저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깔깔깔! 재밌어. 구독시켜.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에 보고한 내용을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가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기사가 나왔죠. 기사의 제목은 테슬라는 현재 완전 자율주행 베타가 항상 레벨 2 시스템이 될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메일, 이메일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기사를 이용하여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SAE 기준, 이 발손 눈내 전문가가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죠. 발손 눈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일단 그게 아니고 SAE 기준으로 5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다는 것이죠. DMV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 근데 잘 보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애초부터 2단계로 개발된 시스템인 것을 인정했다. 이러면 정말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노이비도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믿었던 테슬라와 일론이 저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테슬라는 저와 여러분한테 FSD를 구매하면 언젠가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관련법에 의해서 서비스가 어려울 수는 있다. 그건 공지했습니다. 그것은 테슬라의 기술 개발 성공과는 별개의 이야기니까 적어도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화가 나는 마음으로 이 더 드라이브의 기사를 봅시다. 아무래도 기사 원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용된 기사의 원문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봤습니다. 자, 일단 핸즈프리 운전이 가까운 장래에 테슬라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핸즈프리는 아니다. 이거 뭐 다 동의하는 바였고. 그리고 FSD 베타는 공식적으로 오토스티어 온 시티 스트리트, 즉 시내 도로의 자동 조향이라고 불린다면서 핸즈프리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형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FSD 베타는 핸즈프리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독립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게 된다, 이런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FSD 베타 아주 화제의 서비스죠. 회전 교차로 좌회전 등 온갖 어려운 난제를 우습게 해결해서 그 발손 눈내 전문가가 셀프 셧업하게 했던 바로 그 서비스 아닙니까? 바로 이 서비스가 시내 도로에서의 자동 조향을 하긴 하는데 핸즈프리가 아님을 밝힌 거군요, 이 기사에서요. 물론 이 FSD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이 네임에 대해서는 혼란을 일으켰다, 그거에 대한 논쟁은 뭐 전부터 있던 논의고요. 저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테슬라 유튜버잖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사기꾼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FSD 베타2는 베타는 SAE 레벨 2의 기능을 잘 잡고 있다. 그런데 DMV의 정의에 따라서 차를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뭔지 봐야겠네요. 저 DMV의 정의, 즉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이죠. 등록국의 이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려면 이제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 웨이모를 언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웨이모는요, 이 DMV의 정의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동차 테스트를 허가받았어요. 무인 자동차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테슬라의 말에 따르면 FSD 베타는요, 이 DMV 정의에 따른 무인 자동차 시험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FSD 베타는 무인 자동차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DMV에게 테슬라가 보낸 이 메일의 배경과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DMV가 먼저 의사를 전달했겠죠. 이렇게요. 야, 테슬라, 너 지금 FSD 베타 테스트하는 거 웨이모처럼 무인 자동차 주행 허가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너도 FSD 베타라는 게 웨이모처럼 무인 자동차 주행 서비스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테슬라가 보낸 이 이메일 답변이 이거예요.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FSD 베타는
현재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SAE 기준으로는 2단계라고. 우리가 할 이 서비스의 끝은, FSD 베타 서비스의 끝은 어디서 끝나냐? 사용자가 자리에 앉아서 개입하는 거에서 끝날 서비스라는 거야. 그래서 웨이모처럼 그런 테스트 안 받아. 우리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금 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테슬라는 현재 FSD 베타를 추후에 궁극적으로 개발할 FSD와는 별개로 다루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몇몇 책에 릴리즈한 그 FSD 베타의 경우 말이죠. 실제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해요. 그쵸? 현재 테스트가 무인자동차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자동차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는 타고 있어야 되고 개입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FSD 베타는 2단계를 염두에 둔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더 드라이브의 기사는 이 이메일이 FSD가 레벨 5를 달성한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혼란을 줬다. FSD가 레벨 5를 달성할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혼란을 줬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마케팅은, 이런 유형의 마케팅이 뭡니까? FSD 용어예요. 이 서비스를 FSD 베타하지만 FSD라고 이름 붙인 이러한 마케팅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사를 마칩니다. 이게 이 기사의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마케팅은 위험해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비판적인 논조죠. 여러분 이 더 드라이브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이메일의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지금 하는 이 FSD 베타는 2단계에서 끝나는 서비스야. 그러니까 DMV 기준으로 무인자동차 승인받고 할 사안은 아니야 이런 내용의 메일이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옮겨 쓴 기사를 보고 난 반응들을 보면 마치 테슬라가 FSD는 애초에 5단계는 생각도 안 했다는 듯한 사기인 듯한 뉘앙스로 풍겨서, 그리고 이걸 인용한 더 드라이브는 심지어 그런 내용으로 쓴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또 우리나라 기레기들한테 놀아놨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런 FSD라는 용어를 사용한 마케팅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말도 못 쓰게 했죠. 다른 나라는 아직은 쓰게 하니까 쓰고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것이 옳고 그르냐, 마케팅의 용어다, 아니다, 이건 그래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옳고 그르냐는 오늘 영상에서 잘 다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양쪽의 주장이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모든 마케팅 용어들이 다 수정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리가 있고 또는 안전이니까 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등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결국 법적인 잣대로 봐야 한다 정도로 저는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마케팅은 어느 정도 실제와 상상의 그 괴리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지목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마케팅 용어라는 게요. 그것이 과장이냐 아니면 허위냐 아니면은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냐, 이것은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결정하는 게 사실이지 않겠어요. 만약 테슬라가 독일에서 판결이 난 후에도 이 용어를 계속 아니다 우리 오토파일럿 쓸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건 테슬라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제 생각은 그래요. 위법이니까. 위법을 하지 말아야죠. 자,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크로스 체크 해야겠죠. 같은 뉴스를 갖고 인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사 말고 외국 기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 언론사, 이름도 유명한 바로 포브스. 자, 일론 머스크가 과장을 했냐? FSD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허위 판매냐? 환불 요청해야 하냐?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내용이 이 포브스 기사의 내용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나라 기사는 FSD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허위 판매다 라는 식으로 몰아갔고, 이 기사는 더 드라이브의 기사를 보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분석한 기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포브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역시 여기서도 SAE 기준을 가지고 오네요. 바로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어요? 발손론의 전문가님? 어서 무슨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 기준, 이제 5년 전이겠구나. 5년 전 기준 갖고 와가지고 무슨 발손론내로 무슨 자율주행을 뭐 분석해. 그건 이미 폐기된 거예요. 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신 트렌드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것만 보죠. SA 기준 중에서 2단계만 볼게요. 2단계는 자동차가 스티어링과 가속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현재 FSD 베타 서비스의 내용이죠. 테슬라가 주장한. 포브스는 이게 우리가 기대해온 완전 자율주행처럼 들리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럼 화가 나잖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운전 중에 낮잠을 자거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FSD 패키지에 비용을 추가했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합법적이지 않고 긴급 상황 시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FSD 베타, 즉 자동 조향 기능은 레벨 5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FSD 베타는 공식적으로 자동 조향 기능입니다. 신의 자동 조향 기능입니다. 이것은 레벨 5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는 이 기술이 없다. 그래서 기술이 없으니까 레벨 5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2로 나는 레벨 2야 라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에다가 레벨 2라고 제시를 해서 릴리즈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테슬라는요. 웨이모는 지금 릴리즈 권한이 없죠? 그쵸? 테슬라는 릴리즈 권한이 있어요. 왜? FSD 2단계니까 레벨 2니까 SA 레벨 2니까 레벨 5 서비스는 릴리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회사는 아직 기술 개발 또 안 했다고 했고. 다음. 자, 그렇죠. 다시 말해서 FSD 베타를 릴리즈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테슬라가 레벨 2를 주장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포브스는 덧붙여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레벨 2로 분류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베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더 방대한 실시간 자율주행 시험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주행차로 도래하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 운전자가 날씨, 운전자, 보행자, 동물과 같은 여러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운전을 배우잖아요. FSD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리즈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테슬라가 택한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5단계는 릴리즈를 못하니까. 자, 다음 포브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의 자동 조향, 즉 FSD 베타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더 드라이브라든지 우리나라 기사에서 얘기했을 때 더 드라이브는 혼동을 줄 수 있다 얘기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사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FSD 베타가 테슬라는 이거 2단계라고 얘기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FSD 베타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의 결론 2단계로 주장한 것이 합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기사의 결론대로 해서 테슬라가 2단계로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또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를 밝힙니다. 문제도 지적해요. 회사가 이런 FSD 베타 얼리 어댑터를 통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FSD 베타를 얼리 어댑터를 통한 데이터 축적을 하기 위해서 그 얼리 어댑터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이 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FSD를 구매할 때 저만 해도 내가 호구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인가 항상 여러분들도 다들 FSD 구매할 때 저 FSD 구매해야 되나요? 고민하잖아요. 즉 그거에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포브스가 얘기하면서 이 기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자, 포브스의 의견이 노이비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정리하면 이거죠. 사실 그 2단계라고 캘리포니아 당국에 이야기한 테슬라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여튼 베타인데 돈 받는 게 맞나? 라는 게 바로 이 포브스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테슬라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영상을 보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도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정도로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의견 밝힐게요. 제가 내릴 결론은 딱 이거 하나. 기자님, 기사 쓰면서 더 드라이브 기사를 노이비만큼이라도, 저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방구석 유튜버 노이비만큼이라도 깊이 보셨습니까? 만약 그러셨으면 기사 저렇게 못 써요. 그래서 취재를 안 하는 기사와 기자와 언론들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You and I alone. 감사합니다. 오직 여러분만 켜주십니다. 노이비는 어떠한 협찬도 받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하는 노이비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